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츠 시장이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상승세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3주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적은 처음이고요.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48%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이제 리츠 시장이 호조고 계속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용 지표가 둔화된 데 이어서 또 4월 달에는 물가 지표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완화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고 또 이런 리츠뿐만 아니라 지난주 코스피 지수도 0.49% 상승하고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지표는 아무래도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지난 15일에 발표를 했는데 4월달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였고요. 전달의 3.5% 상승과 비교하면 이 0.1%포인트 상승세가 낮아졌습니다. 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제 상승세가 완화된 수치이고요. 또 저널 대비로는 0.3% 상승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4% 상승을 또 하회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도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고란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상승했는데 역시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세입니다. 이 같은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되면서 이제 미국 연준 인사들도 긍정적인 이제 평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CPI가 발표된 이후에 16일에 둔화된 4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두고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4월 CPI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가운데 그간 가열 양상을 지속해온 고용시장도 다소 이렇게 조금씩 식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5월 5일부터 11일까지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을 기록했는데 한 주 전에 비해서 1만 건 감소한 것이고 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1천 건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4월 28일부터 5월 4일 주간에 179만 4천 건을 기록했는데 직전주 대비해서 1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동안 가열 양상을 지속해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달에 4.7%대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9.0%로 동결할 가능성 35.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이 같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리츠 특히 최근에 리츠는 금리 영향을 워낙 크게 받다 보니까 전반적인 리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전주 같은 경우에는 20개 상장 리츠, 2018년 이후로 상장된 20개 리츠가 전부 다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하나 리츠를 제외하고는 19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리츠는 롯데리츠고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3.26%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2.85% 올랐고 KB스타 리츠가 2.72%, NH 오런 리츠가 2.52%, 신한 서브 T&D 리츠가 2.15%, D&D 플랫폼 리츠가 2.13% 오르면서 2%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기관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 계속 이어졌고, 특히나 가장 큰 투자자 중에 하나인 블랙록이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팔고 있었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리츠인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듯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를 한다는 단 하루였고, 지난 2주간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8거래일 중에서 6거래일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처럼 돌아온 외국인에 힘입어서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주가도 종가 기준으로 1년 내 최고가 4,880억 원을 찍었고요. 곧 이제 공모가 회복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지스 밸류 리츠 역시 1년 내 최고가인 5,070원을 기록했고, 지난 서부 T&D 리츠도 지난 14일에 1년 내 최고가인 4,275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리츠 주식들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리츠 외에도 많은 리츠들이 곧 이제 1년 내 최고가를 찍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츠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SK리츠 소식입니다. SK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채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SK 서린빌딩과 SK 주유소 담보대출 약 1조 원에 달하는 리파이낸싱 앞두고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 두 번째 공모회사채 발행입니다. 첫 번째 이제 발행에서 이제 크게 흥행을 했는데, 수요 예측에서 이제 발행 예정 금액의 7배 이상의 물량인 8,920억 원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년물 같은 경우는 500억 원 모집에 5,140억 원, 그리고 2년물은 700억 원 모집에 3,780억 원의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지난 2월달 같은 경우에 8배 이상의 주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990억 원으로 증액해서 이제 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SK리츠에 대한 탄탄한 수요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츠 업계 최초로 이제 개별 민평금리 대비해서 낮은 수준에서 전액 완판하는 언더 발행하는 새로운 기록도 세웠습니다. SK리츠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제 희망 밴드 금리를 개별 민평금리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제시를 했는데, 1년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1.5년물은 마이너스 3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습니다. SK리츠는 이제 애초 발행 금액의 2배인 최대 2,400억 원까지 증액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SK리츠 관계자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번 회사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모든 트렌치에서 언더 발행에 성공해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 이제 지난 10일 기준으로 SK리츠 1년물 개별 민평금리가 3.980%이고 가상금리가 마이너스 10 베이시스 포인트임을 고려하면 3%대 수준의 금리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롯데리츠 소식입니다. 롯데리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SPI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롯데그룹 계열사 자산들, 특히 리테일과 물류센터가 이제 이 기초 자산들이고, 근데 이제 워낙 이 그룹 내 자산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확장성, 그리고 이제 시장과의 교감 측면에서 좀 이렇게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 그룹 내 자산을 넘어서 외부 자산으로, 그리고 리테일과 물류센터를 넘어서 오피스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계속 밝혔고, 이후 실제로 롯데리츠는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여러 오피스 우선주 투자를 검토를 했습니다. 3월 달에 딜 클로징이 됐고, 실제로 NH 프라임 리츠도 투자를 한 이 아크플레이스, 역삼역의 아크플레이스 투자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때는 시일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안 맞아서 결국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롯데리츠의 첫 외부 자산이자 첫 오피스 자산을 이렇게 담게 됐는데요. 첫 외부 자산이자 첫 오피스 자산은 강남역에 위치한 DF 타워입니다. 옛날 이름은 이제 A 플러스 에셋 타워였고, 이 DF 타워 우선주를 7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현재는 이제 코랑코 자산 신탁이 3호 리츠로 보유한 자산이기도 하고,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이나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수를 한 다음에 셀다운 안 된 물량들이 있는데,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물량 중 일부를 이렇게 이번에 또 오게 됩니다.
이 자산 같은 경우는 또 리츠 업계 사연도 좀 있는 자산이죠. 과거에 이제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 투자를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시장상 악화되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 투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자산입니다. 네, DF타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가 사업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이고 향후에도 계속 사업을 쓸 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율은 이제 100%이고 두나무가 오는 2032년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롯데리츠의 약정 수익률은 6.1%, 실질 수익률은 7.0%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사실 이제 투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당 개선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이후에 투자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롯데리츠가 3년 만에 투자를 재개했다는 점과 첫 외부 자산, 첫 오피스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이 롯데리츠를 운영한 롯데 AMC 같은 경우에도 잠실역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 시장과 교감이 잘 없다는 그런 지적들을 받아왔습니다. 워낙 이제 그룹 내 자산 위주로 움직여 왔고, 그리고 이제 주 인력들 자체가 보통 이제 그룹에서 오신 분들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금융업계의 네트워크가 좀 약하고, 또 이게 아마 이제 물리적인 거리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잠실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리츠 AMC들이 많은 곳이 이제 광화문이나 여의도 쪽인데 이렇게 좀 자주 만남을 갖기 힘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 김소연 대표가 이제 외부에서 영입된 CEO가 있고, 또 그 CEO를 중심으로 주요 인력들도 외부의 이런 부동산 금융업계 인력들을 만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파악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3월과 4월 달에 한국리츠협회와 삼성증권 주간의 IR 행사들이 2번 있었는데, 이 행사에 이제 2번 더 참여한 리츠가 많지가 않은데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중에 롯데리츠는 두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처럼 오피스 우선주에 투자하겠다 이런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운용 매니저들도 그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롯데리츠가 한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3년 만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룹 내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롯데리츠가 이제 워낙 신규편이 없다 보니까 그룹에서 계열사 중에서도 유동을 하려는 회사에서도 이게 롯데리츠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반신반의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3년 만에 자산을 다시 매입하게 됐기 때문에 그룹 내 계열사 중에서도 자산들을 유동하려는 곳에서 이제 롯데리츠와 함께 협업하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16일에 제9기 배당금, 이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죠. 이 9기 배당금을 주당 211원 지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기 이제 배당금이 201원, 그리고 1년 전에 배당금 213원이었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금액이고요. 이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 2020년 7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매년 2월과 8월 말을 기준으로 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는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 2020년 7월에 이제 첫 상장 당시에 이제 기초자산이었던 태평로 빌딩에 대한 자본 재조정을 통해서 우선주 투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900억 원을 모집했는데 그 투자자는 삼성화재와 연초생성안정화재단이고요. 그리고 이 중 일부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데 사용해서 이자를 절감하고, 또 일부는 제10기 특별배당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는 10기 주당 배당금을 6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평소에 주던 배당금의 3배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최근에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지스 밸류 리츠는 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적극적인 이 주주가치 제고 노력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